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장동호 미래스탁의 박시장입니다. 6월 30일 오늘 아침 마감한 미국 증시 동향과 어제 우리 증시 급등 특징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욕 3대 주유수는 GDP, 국내 총생산 호조와 은행주들 강세 대체로 상승한 모습입니다. 다우는 0.8% 상승 마감, 나스닥은 0.00% 이제 하락했고요. S&P 500은 0.45% 하락 마감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긴축 발언에도 이 GDP 성장률 호조와 은행주 강세 대체로 상승 마감한 모습입니다. 이날 이제 올해 1분기 미국 실질 국내 총생산 GDP가 전분기보다도 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 예상치가 1.4%였으니까 크게 웃도는 수치로 나왔고요. 또 미국 경제활동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소비 지출은 3.8% 증가해서 4.2% 증가로 상향 수정됐습니다. 이렇게 상향 수정됐고 작년 4분기에는 1% 증가했었습니다. 1분기 소비 지출 증가율이 2021년 2분기 이후 가장 높고 수출은 지난 4분기에 3.7% 감소한 데서 1분기에는 7.8%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또한 주간에 그 미국 신규 실업보험 신청 건수도 전주보다 감소해서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전주가 2만 6천 명 감소한 23만 9천 명이었는데 시장 예상치가 26만 4천 명이었으니까 시장 예상치보다 밑도는 수준으로 이렇게 적은 수준으로 한 달 만에 가장 적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파월 의장이 지난 전날에 이제 연속으로 금리를 올리는 것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었죠. 7월 인상 후 8월에 동결하는 것이 아니라 7월과 9월 연속으로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전망이 강화됐었습니다. 파월 의장은 또 이날 모두 발언에서도 FOMC 의원 대다수는 연말까지 금리를 두 번이나 그 이상을 올리는 게 적절한 것으로 예상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한편 이날 은행주들이 오르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을 했습니다. 전날 연준이 23개 은행에 대해 시행한 연간 스트레스 테스트, 그러니까 재정 건정성 평가 결과 모든 은행이 심각한 침체 상황을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언급한 점이 또 증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상승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지난 3월 달에 실리콘밸리 은행, SVB 등 중소은행들의 파산 이후 이뤄진 은행권에 대한 첫 테스트로 가는데 JP모건과 엘스파고 등 대형은행들 그리고 중견은행들에 대해서 국한된 것인데 이 지역 은행 중에서는 규모가 큰 PNC와 트레이스트, US뱅크 오브 시티즌스, M&T 캐피털도 이렇게 포함됐었습니다. 은행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이제 기술주들은 혼조세로 보였는데 애플이 0.18% 오르면서 189.59달러를 마감했는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애플은 시총은 이제 2조 9천억, 8천억 정도 이렇게 달러입니다. 기술주들은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엔비디아, 알파벳, 메타, 넷플릭스는 다 하락했습니다. 전기차주들이 일제히 올랐습니다. 테슬라가 유럽의 주요 자동차 업체 폴크스바겐도 이 테슬라 충전소를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소식에 0.49% 오른 257.50달러에 마감했고요. 리비안도 9.36% 마감했는데요. 리비안이 스웨덴의 이테리노를 인수키로 전기차 업체 이테리노를 인수키로 합의했다는 소식에 올랐고요. 루시드도 7.17% 올랐고 니콜라도 8.62% 이렇게 상승했습니다. 은행주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은행이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 통과했다는 소식에 상승을 했고요. 마이크론은 이제 순손실을 기록했다는 소식과 그리고 중국의 제재로 다음 분기에도 순손실이 예상된다는 소식에 이제 4.09% 하락했습니다. 이 버전 갤리텍이 있는데 버진 갤리텍 우주항공 관련주인데요. 버진 갤리텍이 첫 상업용 우주 비행을 성공했는데도 11%가 하락했습니다. 차익 실현이 나온 거겠죠. 유럽 주요국 증시도 주요국 매파 경계심에 혼조 마감했는데요. 프랑스만 상승하고 독일과 영국은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 원유재고 국감 등의 상승 마감했는데 WTI는 69.86달러 0.43%의 상승 마감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제롬 파월의 연속 금리 인상 발언 등으로 글로벌 긴축 우려에도 미국 원유 재고가 급감한 영향으로 이틀 연속 현재 상승 마감한 겁니다. 다만 미국 추가 금리 인상이 경기를 침체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강해지면서 상승폭은 제한됐었습니다. 국제금값은 달러 강세와 미국 장기 금리 상승 등의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온스닥은 1917.9달러 0.2%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어제 우리 코스피도 하락 마감했는데요. 미국 금리 인상 파월의 매파 발언에 기관 순매도 하락 마감입니다. 기관이 이제 1818억을 순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은 311억 순매수했고요. 특징 종목을 보면 이수페타시스가 신고가, 역사상 신고가를 달렸습니다. FPCB, 반도체 PCB, FPCB 테마 상승 속에 이수페타시스가 AI, 인공지능 가속기 수요 증가 수혜와 미국과 중국의 분쟁 사이에 반사 수혜의 기대감이 이 몸매 때문에 지속되면서 이수페타시스가 역사상 신고가를 또 달리고 있습니다. 이수페타시스도 장동원 대표님이 유튜브 라이브 무료 관심주로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코스닥은 0.60% 하락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의 순매도에서 하락 마감했는데요. 파월의 이제 매파 발언 영향으로 이제 외국인의 순매도로 하락 마감했는데 특징 종목을 살펴보면은 올리패스가 간만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올리패스가 RNA 치료제 설계 기술을 일본의 특허 등록 소식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파이버 프로가 상한가를 갔는데요. 이제 파이버 프로가 미국 조비 에비에이션이라는 업체가 UAM 도심 항공 모빌리티 연방 정부 비행 허가 소식과 또 우리나라 제2차 드론 산업 발전 기본 계획 발표 소식에 의해서 도심 항공 모빌리티 UAM 테마로 파이버 프로가 상한가를 갔고요. 또 기산텔레콤도 같은 테마로서 급등하였습니다. 휴마시스가 이제 급등이 나왔는데요. M2NT와 성장판 자극기기 공동 개발 판매 협약 소식에 의해서 휴마시스가 간만에 반등하면서 급등하였네요. PSK 홀딩스가 급등했습니다. 반도체 관련주인데요. 인텔플러스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장 마감하고 후실적 발표에 반도체 관련주로서 이 PSK 홀딩스와 인텔플러스가 이제 급등이 나왔습니다. 어제 또 이제는 전기차 충전 테마 관련 종목도 일부 종목들이 존호를 보였었습니다. 제일전기공업과 유라테크가 이제 급등이 나왔는데 제일전기공업도 장동현 대표 유튜브 직장인 바닥주로 준 종목이죠. 유라테크도 유튜브 라이브 무료 관심주로 들었던 장동훈 대표님 말씀했던 이제 관심주로 말씀했던 종목이죠. 정부가 2023년까지 전기차 충전 시설을 123만 기 이상 보급 계획 소식에 전기차 충전 테마 일부 종목들이 급등이 나왔네요. 한국전자금융이 급등이 나왔는데 한국전자금융이 이제 전기차 충전 테마들 상승 속에 EU 유럽에서 디지털 유로화 입법 초안 발표 소식에 이 금융 자동화 기기 업체로서 부각이 되면서 한국전자금융이 이제 급등이 나왔습니다. 아바코가 급등이 나왔는데 미국 주요 전기차 업체들이 상승했었습니다. 거기에 편승해서 2차전지 관련주로서 아바코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DSEN이 급등이 나왔는데 포크 지육 사업 부분을 분할 결정 소식에 의해서 DSEN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미코는 이제 마찬가지로 미국 전기차 업체 상승 등의 2차전지와 또 반도체 관련주로서 반도체 관련주도 어저께 상승이 나왔었죠. 2차전지와 반도체 관련주 상승 속에 미코도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장동훈 미래스트락 전화번호는 166-3797이고요. 끝으로 장동훈 대표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아래 보면은 알림 설정 있는데요. 알림 설정 꼭 해두시기 바라고요. 채널 아래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장주 라이브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 주간 마무리하는 시장 또 6월 마지막 주 요일인데요. 모든 분들 성투하시고 6월달 유종의 미를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분들 오늘 또 성투하시고요.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